네, 어느덧 10월 둘째 주입니다. 10월 초에는 이렇게 주중에 휴일이 퐁당퐁당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기자의 특성상 기사는 또 다 써야 되니까는 약간 또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신문 기자들이 휴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취재한 기사들 이번 주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해외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고양시 국회의원들이 꼽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사 백석 이전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백석 업무 빌딩을 지금부터라도 벤처 직접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남 고양시의회 의장이 본회의 개회 연설을 통해서 이동환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 9대 시의회부터 처음 시행된 정책 지원 관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산에서 대규모 신천지 종교 행사가 열려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일산 초등학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마감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된 소식 추가로 전해드릴 텐데요. 일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요. 경쟁률 5대1을 기록한 일산은 분당, 중동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당이 7.4대1, 중동은 6.6대1, 고양이 5대1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 역시 표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접수한 22개 구역의 재건축에 대한 평균 동의율은 84.3% 이렇게 나왔는데요. 분당 그리고 평촌 다음으로 세 번째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왔고요. 하지만 이런 동의율은 지난 석 달 동안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추진위가 동의서를 진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중복 제출 또는 서류 미비 등을 검증을 하면 이른바 거품이 제거돼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최종 동의율은 다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신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살펴봤죠.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아무래도 신청 비율이 높고요. 이어서 연립주택, 주상복합이 가장 낮게 나타났네요. 눈여겨볼 대목은 11월에 이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유형에 따라서 어떤 차별된 기준을 두지 않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금 이걸 다르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 선정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 때문입니다. 과연 11월 최종 선정에서 아파트와 연립 주상복합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예측대로 아파트만 선정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도지정 지정 관련해서 정부랑 지자체가 너무 좀 속도전에 몰입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려고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나 좀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면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인데 실제로 일기 신도시 일부 구역은 추가 분담금 규모를 대충 짐작해 보기 위해서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추진위 입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들입니다. 대충 얼마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랑 이게 차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정확한 추가 분담금 내역서를 손에 받아들면 그때 이제 일산 주민들의 동의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주대책 문제 이것도 사실 좀 불확실하다면서요. 정부에서는 이제 선도지구가 착공을 하는 2027년 이후부터 매년 2만 가구 또는 3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정부는 일기 신도시 내 영구 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여기를 좀 이주대책 방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주민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형 이주 단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대 여론이 좀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이게 임대주택형 공공주택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게 다 소형 평수인데 지금까지 대형 평수에 살던 분들에게 재건축 공사 진행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소형 평수에 가서 살아라 반발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담금 문제, 이주 대책, 주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게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최근 연이은 해외 아티스트 대형 공연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화제 중심에 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칸예 웨스트라고 내한 공연을 했고요. 또 내년 4월에는 영국의 밴드, 여기야말로 진짜 21세기 최고의 밴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콜드플레이가 무려 6번이나 고향에서 공연을 연다라고 지금 이렇게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 이번 달에는 국내 인기 그룹 뭐 엔하이픈 세븐틴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자, 남동진 기자님이 취재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그 칸예 웨스트 공연, 네. 이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화제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14년 만에 내한이었고, 당시 이제 공연이 리스닝 파티,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틀어놓고 이제 같이 팬들이랑 음악 듣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또 3년 동안 마이크도 잡은 적이 없대요. 기대가 없었는데 150분 동안 76곡을 이렇게 라이브로 끊어 부르긴 했지만은 완전 열광의 분위기였고, 그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적으로 송출이 됐는데 전 세계 팬들도 다 난리 났죠. 쟤 왜 저러냐. 공연이 진행됐던 이 고양 종합운동장, 그리고 고양시도 엄청난 화제가 같이 됐었죠. 공연 이후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향이란 동네 또 공연장은 뭐 어떤 데지 이런 게 아마 이슈가 됐나 봐요. 네. 특히 이런 공연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칸예 웨스트면은 이렇게 또 전국에 또 힙스터들이 다 몰려들거든요. 네. 예, 그런 데서 언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 이렇게 또 사람들 많이 오면은 뭐 그 주변에 뭐 있느냐, 또 막 갔다 온 다음에 후기 올라가면은 또 고양시 그렇구나. 어떻대더라, 이런 것들 다 언급되고 하니까 이게 계속 화제가 이어지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근데 막 밤 12시까지 그때 공연이, 칸예도 당연히 이제 1시간 늦게 이제 공연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늦게 끝나긴 했지만은 민원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도 이제 공연 주최진에 대해 좀 걱정을 했었나 봐요. 근데 대부분 반응들이 다 이제 이렇게 도시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다. 대체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또 다른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내한 공연 자체도 8년 만인데, 고양시에서 원래 4회로 예정이 되었다가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지금 6회 공연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콜드플레이가 웸블리 스타디움, 거기서 이제 10회 공연하는 거 올해 10월인가 아마 있더라고요. 그거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6회 공연한 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시의 대형 공연이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몰리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잠실이 작년부터 지금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공연을 꼭 하고 싶은데 상암운동장 같은 이런 대형 시설들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 일정들이 잡혀 있잖아요. 상암은 또 이게 축구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잔디 관리에 되게 예민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 찾았을 때 고양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교통편이 과거에는 3호선 하나였는데 지금 서해선 개통됐죠. 그리고 연말 되면 이제 GTX도 개통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통적인 호재도 이제 같이 딸려오는 거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담당 부서인 고양시 문화예술과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도시공사 역할도 좀 있었다라고 하던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슷한 인프라를 가진 도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러죠. 부천 같은 경우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K컬처밸리 사업에 대비를 해서 이런 공연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는 외부 전문위원을 좀 모셔왔더라고요. 고양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치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레나도 이제 앞으로 건립될 테니까 네.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요번에 8월에 네. 또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라고 대형 공연 기획사인데, 여기랑도 이제 MOU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요번 콜드플레이 공연도 이쪽에서 이제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가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을 담당하는 이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콜드플레이 외에도 또 논의 중이거나 지금 뭔가 추진 중인 이런 굵직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계획이 몇 개 더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뭐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몇 개는 좀 확정됐는데 아직 이제 좀 오픈은 좀 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연 좋아하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뭐 가려면 잠실까지 나간다 그래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음.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형 공연이 유치되면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몰려드니까 네. 지역 상권도 이제 좀 살아날 수 있고, 잠시 중단됐던 그러니까 K컬처 밸리 사업이 다시 좀 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루빨리 좀 공사부터 좀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그러니까 10월 7일, 오늘부터 26일 일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근데 이제 이번 국정감사는 뭐 김건희 여사 의혹,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게 정쟁의 연장선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의 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22대 첫 국감에서 과연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고양신문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 고양시 갑 김성애 국회의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 이슈가 있는데 뭐 눈에 띄는 거 있으신가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네. 특히 고양시 주요 현안들, 특히 본인 지역구 또 현안들이 많이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네. 뭐 특례시 권한 문제라든지 그 더 큰 거는 사실 신청사 원안 권리. 자, 이번에는 고양시 의뢰 국토교통이죠. 한준호 의원은 어떤 걸 꼽았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특혜 의혹들 중심으로 지적을 한다고 하고요. 고양 은평선 조기 착공이라든지 그리고 뭐 GTX H 유치 관련 이제 교통 현안들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양시 병 보겠습니다. 이기영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죠. 자, 문광이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핫한 또 그런 위원회인데, 송명보 감독 또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 자, 이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속 시원하게 좀 풀어보겠다, 자,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가 취지와 어긋나는 전시 행사로 기획됐다라는 점을 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본인이 좀 치밀하게 밝혀보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거든요. 기업의 편법 승계 문제 전반을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보겠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본인의 어떤 주특기를 살려서 통화 정책과 금리, 한국은행 감사에서 본인이 몇 가지 좀 시원하게 질문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 현장에서 바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백석 시청사 이전 사업이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또 반려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원안건립공사 중단시키고, 또 작년 초에 갑자기 시청 이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행정 절차 문제로 거의 2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동력도 많이 꺾인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석 업무빌딩도 고양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 벌써 1년 넘게 정말 방치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요. 이거 좀 한번 가보셨죠?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요. 사실은 20층짜리 연면적 6만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인데 4개의 부서 들어오면 별로 티도 안 나요. 거의 인기척도 잘 안 들리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대부분 텅텅 비어 있고요. 이런 건물을 거의 1년 넘게 놀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고양시 재산상의 손해가 굉장히 크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용도 목적은 벤처 직접 시설이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아예 지금 쑥 들어간 건가요? 지금으로 거의 15년 전이고, 그때 당시 강현석 시장, 그때 이제 기부 찬합 받을 업무 빌딩의 활용 방안까지 다 이미 결정 나고 이제 그거를 공문으로 이제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기부 찬합되어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양지식정보진흥원. 네. 당시에 그랬고 지금 현재 이름은 고양산업진흥원인데, 여기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고양시의 요청으로 요진이 그렇게 제출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고양시가 이거를 시청사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면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언젠가는 이 문제가 결론이 나겠죠. 근데 그 언젠가는이 올 때까지 과연 이 모든 기회를 이렇게 잃어버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지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뉴스 택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은남 고양시의회 의장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겨냥해서 기본적 예의를 저버린 불통과 아집 중단하라라며 작심 발언 쏟아냈죠. 김 의장은 4일 열린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발언에서 최근 의회 무시하는 이동환 시장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의장이 요청한 상견례를 시장이 3개월이 지나도록 거절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은남 의장은 면담 거절
거절 외에도 의장이 신청한 추경 예산안 외면, 시청 백석 이전 일방 추진, 상생협치 협약 불이행, 시의 불성실한 행정감사 태도 등을 연이어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은남 의장을 향해서 뭐 당장 그만하라, 대사만 하지 왜 다른 말을 하냐, 원구성 이따위로 하고 무슨 협치를 말하냐 라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직을 이렇게 독식한 것에 대한 불만을 김은남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렇게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큰 소리로 의회가 그러면 무시당해도 좋다는 거냐, 의장에게 예의를 갖춰라, 의회 구성과 의회 무시는 이게 별개의 사태다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9대 고양시의회도 임기 절반을 이제 넘기고 있는데요.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시정 감시 견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례, 제정, 시의회의 고유의 역할이죠.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요? 전체 조례 건수 중에 의원 발의건의 이 비중이 역대 시의회 중에서 가장 높은 40% 이상의 비중으로 나타났어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례가 이제 시 집행부 주도로 거의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원 입법 율이 20%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시의회가 점차 이제 의원들의 역량도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입법률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 한 거죠. 당연히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틀이 뭔가 좀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번 9대 시의회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 하나가 이제 정책 지원 관제 도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 보좌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 조례 입법에 필요한 정책 토론, 그리고 의원 연구 활동 지원, 다양한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인데요. 이런 제도가 왜 이제서야 도입됐나 싶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의원들이 혼자서 다 이런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의원이 혼자서 이제 다 발로 뛰고 준비해야 되면은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완해주고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이 높아진 거죠.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은 이 도입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난 8월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전국 지방의회 조례 발의 비율이 2018년에 18.2%에서 2023년에는 39.7%, 무려 이제 2배 이상 21.5%가 늘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정책 지원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의원들이 좀 이런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천승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병훈 부장님께서 취재를 하실 내용이니까 기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신천지 말씀 대성회라는 종교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에 일산 중앙로에서도 신천지 교인 수백 명이 마두역에서 정발산역까지 가도행진을 하는 이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행진을 목격한 한 시민은 보니까 20대가 정말 많은 것 같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젊어서 놀랐다, 한 500여 명은 훌쩍 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집회가 관심을 이렇게 모은 이유가 뭘까요? 신천지가 약간 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빚으면서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코로나 때. 또 신천지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한기총을 비롯해서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이 신천지를 좀 이단 종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종교계의 판단일 뿐, 사실상 이날 집회는 정식으로 사전 집회 신고를 한 합법적인 행사다라는 게 주최 측 그리고 경찰의 설명입니다. 2018년도에 풍동에 한 건물 매입해가지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용도 변경을 직권 취소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 건과 관련해서 신천지 측은 고양시의 행정처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뉴스가 올라가는 이 8일날 이제 2차 공판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일산초등학교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던 1924년 고양군 일산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고요. 벌써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난 3일날 이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킨텍스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하네요. 기념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역대 일산초등학교를 나온 많은 동문들이었고요. 또 이동환 고양시장, 김은남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들까지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서 일산초등학교 100주년을 축하를 했습니다. 총 동문회 측은 올해
일산초등학교 100년사를 또 책자로도 이렇게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반가움과 자부심이 넘쳤던 100주년 기념식 현장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첫 배움터. 일산초등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역사의 상자 속에 차곡차곡 쌓여온 우리들의 찬란한 기록을 열어봅니다.